1번부터 볼까요? 자, 1번 보시면 자, 요런 직 원뿔이 있는데 여기 원이 9가 두 개 내접해 있거든? 9가 두 개 내접해 있어. 그림을 좀 그리기가 어려운데 여기 9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요 반지름이 각각 4와 요 10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랬을 때 요 중심 사이 거리가 뭐로 나왔냐면 15로 나왔어. 이 9에 동시에 접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요 경계 위에 임의의 두 점을 PQ라고 했는데 요 PQ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 위에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동시에 접하는 평면으로 잘랐대. 그러니까 얘로 자른 거죠. 이렇게 생기는 평면으로. 이해했죠? 그럼 이 평면으로 잘렸을 때 생긴 단면은 뭐죠? 이건 뭐예요, 무조건? 야, 이 평면으로 이 평면, 그렇지, 타원이잖아. 맞아? 그럼 이 타원이 지금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타원, 도형의 경계 위니까 이 테두리인 타원을 말하는 건데, 그 경계 위에 두 점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타원에 뭘 구하라고 하는 거죠? 장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타원이 어떻게 해서 타원이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습니까? 타원의 정의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그 점은 뭘 것 같아요? 중점 두 개? 접점 두 개 아닐까요? 예, 접점 두 개. 이게 접점 두 개예요, 사실은. 알겠어? 사실은 접점 두 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요게 지금 타원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림을 살짝 그려봤어. 잘 봐. 이거 금방 이해해야 돼. 쉽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요 9를 잘 봐. 어떤 특징을 이용하는 거냐면 요 9 밖에 있는 한 점이 있어. 우리가 원에서 이런 거 배웠어.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요 원에 이르는 요 접점까지 길이는 무조건 같죠? 맞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9 밖에 있는 요 한 점에 대해서 요 9에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아요. 즉 얘랑 요 길이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자, 요 9 밖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요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 얘랑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세모라고 해보면 여기가 지금 세모가 된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점이 타원에 있는 한 점이며 여기랑 여기 이르는 거리가 항상 요 길이로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내 말 이해하나요? 내 말 이해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된 거냐면 얘 4랑 10이고 15인데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 더하기 세모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럼 x 더하기 세모의 길이는 뭐야? 여기가 지금 4니까 얘 6이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그럼 225에서 36을 빼주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내 말 이해하나요? 루트에 뭐가 되는 거죠? 4, 9, 7, 8, 189인가요? 그럼 얼마요? 근데 네. 저기 높이 있잖아요. 20, 저기 9, 2, 23? 여기 답인가? 너 때문에 틀렸잖아. 21. 이게 답이야. 뭐라고? 저 높이가 어. 왜 14가 아니에요? 어디가 14예요? 방금. 네? 이게 왜 14냐고요? 네, 14 아니에요? 이게 왜 14예요? 여기 이르는 거리랑 여기 이르는 거리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거리가 이 점과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요 길이랑 같다는 걸 증명했고 요 길이가 결국은 요 길이랑 같잖아요. 요 길이랑 같잖아. 맞아? 이게 14 아니에요? 그게 왜 14냐고요? 얘가 15로 주어졌고 10이랑 4로 주어져 있는데 아니 동안 14 왜 14냐고요? 반지름 두 개. 왜 반지름 두 개 합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길이가 6이잖아. 전체가 10이고 4를 뺐으니까. 그래서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평면 알파로 잘랐어. 평면 알파로 잘랐을 때 이 반지름 길이가 6인 두 개의 구를 잘린 입체 도형의 옆면과 단면에 접하도록 위치시켰대. 그러니까 9가 접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이 정도로 접한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 지금 원뿔이 두 개가 있는데 얘를 어떤 거로 자른 거잖아. 이렇게 잘랐지. 요게 평면 알파야. 이해했어? 근데 이게 이 단면과
옆면에 접하도록 반지름의 길이가 6인 9를 집어넣은 거지. 이해했지? 그러면 이 두 개의 구가 접하는 점을 여기를 F1이라고 한 거죠. 이해했죠? 여기를 지금 F2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경계선이 어떤 한 점 P니까 얘를 한번 P라고 해볼까요? 상관없죠. 이렇게 해도.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근데 그게 네. 그 원뿔이랑 잘리는 거에 원뿔이랑 평면에서의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원뿔과 평면. 그럼 여기 위에 한 점을 잡아야 되네요. 그럼 얘를 P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이해해야 돼. 얘도 아직 나오지 않은 문제야. 찾아봐도 못 찾아, 이 문제를. 얘들아, 니네가. 알겠어? 아무리 찾아봐도 이 문제를 못 찾아. 알겠어?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그럼 여기 위에 있는 한 점 P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랑 원리는 똑같은데 요 길이랑 서로 같아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요 P라는 점에서 요 구에 접하는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 여기랑 뭐랑 같냐면 얘랑 같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두 개의 차, 세모에서 땡땡을 뺀 거 있잖아요. 세모에서 땡땡을 뺀 게 항상 뭐로 일정한 거예요? 문제는 되게 쉬워요. 이 그림만 이해했으면 이 세모가 전체를 말하고 땡땡은 얘를 말하죠. 이 두 개를 빼니까 요 두 접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요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냐면, 잠깐만 기다려. 얘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12잖아. 그럼 얘가 얼마냐? 얘가 지금 6이지? 맞냐? 얘가 20이지? 됐어? 그랬을 때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여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도 6이지? 아, 반지름이 10이야? 여기가 10이고 얘가 6인 9를 집어넣은 거잖아. 됐어? 그러면은 뭐 하면 돼? 여기에서부터 거리를 찾으면 되지. 맞아? 전체 높이가 얼마니? 400에서 144 빼주니까 얼마야? 뭔가 틀린 것 같아. 그럼 얼마야 이거 답이? 이 답이 뭐 나와? 바로 나올 텐데? 요 사이 거리가 얼마 나와? 요 사이 거리가 얼마 나와? 요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이 닮음이잖아. 맞아?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5분의 얼마지? 3인가? 맞아? 그러면 5분의 이게 뭐가 돼야 돼? 얘가 10이 돼야 되나? 얘가 그리고 8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요거의 2배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잖아. 그래서 답은 16으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답을 구하는 건 되게 쉬운데요. 요거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라고 그러면 어려워요. 정리해보세요. 자, 8번 보면, 자, x제곱은 6y라는 포물선이 있어. 자, 근데 요 a라는 점이 지금 뭐냐면 0,2분의 3이래.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일단 초점을 먼저 찾고 싶죠? 근데 요게 초점인가요? 맞죠? 초점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어떤 b라는 점이 있고요. p라는 점이 있는데 b라는 점은 2,2로 정해져 있어요. 그럼 요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의에 따르면 x제곱은 4py에서 p가 지금 2분의 3이니까 준선의 방정식의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거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포물선의 초점에서 포물선이 한 점까지 거리는 여기 이르는 거리랑 항상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 BP 더하기 여기 내린 바를 pH라고 할까요? 그럼 BP랑 BP 더하기 pH는 항상 뭐보다 이상이냐면 여기에서 내린 요 길이보다 항상 이상이겠죠. 맞습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게 직선거리가 요거니까. 요 직선거리가 얼마죠? 2분의 얼마예요? 7인가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다 뭐만 더하면 돼요? AB 길이만 더하면 되죠? AB 길이는 얼마냐면 4의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2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에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러면 2분의 루트 17인가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1번이 나오겠죠. 이건 쉬운 문제예요. 이건 모의고사 3점짜리입니다. 네.
아까 물어볼 땐 안 물어보고 왜 또 따로. 10번 해볼게요. 안 넘어갔으니까 해준다. 근데 얘들아 51문제가 숙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다는 거는 우리 정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거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어떻게 생각하니?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인 포물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이 원점과 점 F를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고 요 사각형의 넓이를 찾으래요. 그럼 일단은 이거를 먼저 찾아야겠네. 얘는 어떻게 될까? 초점이 1,2면서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뭐 한 거죠? 그렇지, 평행이도 한 거죠. 그럼 원래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이 y제곱은 뭐야? p가 2일 때라고 보면 되나? 네. p가 2일 때라고 보면 8에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맞아? y축으로 2만큼. 이렇게 되나요? 네.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포물선 f죠? 맞습니까? 포물선이죠? 네.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지금 근데 네. y에다가 속에다 내는 그렇죠. 거꾸로 했네요. y-2의 제곱이죠. 다시 써보면 y-2의 제곱은 8의 x 플러스 1. 요런 포물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지금 초점이 1,2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3, 초점이 1,2고 요런 포물선이 나와야 돼요. 0 집어넣어 버리면 대략적으로 모르겠네.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려봅시다. 요게 지금 f 1,2. 근데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원점과 점 F를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어요. 얘를 AB라고 했는데 요 AB에서 준선에 내린 거를 H1, H2라고 했어. H1, H2. 그랬을 때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네. 자, 어떻게 할까요? 요 면적을 찾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교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못 찾을 것 같은데?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 기울기가 지금 뭐냐면 2죠. 그럼 얘는 y는 2x네요. 맞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요 포물선과 요거의 교점을 찾아야 되죠. 그럼 여기다 집어 넣어볼까요? 그럼 집어 넣으면 2x 빼기 2의 전체의 제곱이 8의 x 플러스 1이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4로 나누면서 전개할게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2인가요? 그럼 좌변으로 넘겨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좌표를 다 찾아서 하는 것보단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좌표가 좀 싫잖아, 쓰기가. 그럼 이거의 두 점을 하나는 x1, EX1, x2, EX2 이렇게 써볼까? 이 넓이를 x1, x2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요 길이가 지금 뭐냐면 3 플러스 x1. 그 다음 요 윗변의 길이는 3 플러스 x2. 그거에 2분의 1 곱하기 높이. 높이가 뭐야? 둘이 더해야 되죠? 그 다음 높이가 2x2 빼기 2x1 이렇게 나오죠? 얘를 이제 정리해보면 2분의 1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3 플러스 x1 플러스 x2고 맞죠? 2분의 1 뭐하죠 계속? 다시 여기 2분의 1 여기다 집어넣으면 6 플러스 x1 플러스 x2에다가 x2 빼기 x1이죠? 근데 두근의 합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4로 나와 있네요. 여기 10이죠? 그럼 두근의 차가 궁금한 거죠? 두근의 차는 절대값의 2분의 루트 d니까 그 다음에 16 마이너스 플러스 4인가요? 20? 그럼 2루트 5죠? 그럼 답은 20 루트 5네요. 이해했나요? 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B라고 했고 요 AB 길이가 뭐라 그랬냐면 9분의 160이래요. 자, 근데 요 길이랑 지금 같다 그랬죠. 그랬을 때 AB의 중점을 뭐라 그랬냐면 M이라고 했거든. 그랬을 때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요 M의 X좌표를 구하라 라는 게 질문이네요. 자, 어떻게 할까요? 요 지금 3의 X-P라는 건 초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요 거리가 9분의 160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게 사실 뒤에 있다가 성질 조금 할 텐데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얘들아?
자, 요게 지금 초점을 지난 어떤 직선이잖아. 맞아? 잘 봐봐. 이 초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을 때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어 보지? 그럼 얘는 항상 어떻게 돼, 이게? 준선에 항상 접해. 알겠어? 항상 준선에 접하거든? 그래서 여기 지금 M의 X좌표를 구하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지. 그럼 M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게 항상 계산해 보면 요게 길이가 9분의 160이잖아? 그럼 여기 이만큼의 길이가 9분의 80이야. 이해하니?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P 플러스 A잖아. P 플러스 A인데 A가 지금 얼마겠어? A가 마이너스 P 플러스 9분의 80이잖아? 이해하니? 마이너스 P 플러스 9분의 80? 이거의 X좌표를 A라고 놨으니까 여기에다 9분의 80을 더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항상 답이 9분의 80이야. 알겠어? 그럼 걔를 이제 증명할 거야. 걔를 증명할 건데 답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이 초점을 지나는 상황을 이해해줘. 근데 이걸 다 외우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중요한 것만 몇 개 되짚어서 할 건데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는 두 교점을 AB라고 하면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준선에 접한다. 요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는 얘기야. 그럼 걔를 이제 증명해달라는 거야. 너희들의 질문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숫자로 나오니까 더 어렵네 나는. 문자로 두면 증명을 할 수 있겠는데 숫자로 하려니까 더 어렵네요. 그럼 뭘 보여주면 되냐면 요 길이가 지금 요게 지금 접하는 게 9분의 80이 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겠죠. 이게 접하는 게 9분의 80만 된다는 거 보여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기울기가 3이다? 이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거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볼게요. A와 B에. 그럼 어떻게 따지면 되죠? 요 Y는 3의 X-P를 대입해볼게요. 그럼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9의 X-P의 제곱이 4px죠? 그럼 전개하니까 9x제곱 마이너스 18px인데 좌변으로 넘어오면 22px 플러스 p제곱이냐? 이거 0의 두근을 x1, x2라고 둔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요 m의 x좌표는 이거의 뭐죠? 중점이죠. 중점이니까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는 거고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9분의 22p죠. 계산 맞게 했나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9분의 11p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죠? 요 만나는 점을 x1, 3 3 뭐라고 쓰면 되냐? 3의 x1 빼기 p 이렇게 써야 되나? 맞지? 그 다음 이 좌표를 x2, 3의 x2 빼기 p 이렇게 써야 돼. 이해했지? 그럼 요 AB의 길이는 AB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식에 의해서 x2 빼기 x1의 제곱 그 다음 여기에서 이거 빼면 p는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3의 x2 빼기 x1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9죠? 여기 10배죠? 맞습니까? 이거 루트 씌우면 되죠? 그럼 얘는 루트 10에 x2 빼기 x1인데 요 x2 빼기 x1을 다시 써보면 이거의 근과계수의 관계 이유에서 계산해 봅시다. 그럼 9분의 루트에 22p의 제곱 그 다음 빼기 36p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를 좀 더 정리해 보면 루트 10에 9분의 루트 10에 요 안에를 잘 보면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22p 플러스 6p지. 그럼 어떻게 되냐? 루트에 28p냐? 곱하기 뭐야? 22 빼기 6이잖아. 그럼 얼마야? 16? 이렇게 나오냐? 그럼 4는 앞으로 나가지. 4p는 8p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그럼 9분의 루트 10에 8p에 계산 따라오니? 얘가 얼마야? 7? 이렇게 남겠네. 그럼 요게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요 식이 9분의 뭐로 나와 있는 거지? 9분의 160으로 나와 있는 거지. 내 말 이해하냐? 얘가 얘랑 같아야 돼. 약분해봐. 9 없어져. 8 약분하면 20이야. 그럼 P는 루트 70분의 20이네? 이제 틀린 거 같지? 28P 곱하기 16P가 이게 틀리다고? 이상하다고?
이게 8p가 어떻게 나왔냐고? 4랑 2의 제곱 그럼 8p 튀어나오고 7 하나 남았잖아. 오케이?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9 약분하고 8 약분하면 20이지. 맞아? 그러면 p 루트 70이 20이니까 p는 루트 70분의 20이냐? 뭔가 이상한데? 그럼 9분의 11에 루트 70분의 20? 요게 a라고? 빨리 잘 봐줘 얘들아. 아 참 9p제곱.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맞지? 여기까지는 맞고 여기서 두근의 차인데 이거 제곱 빼기 4 곱하기 81의 p제곱. 그럼 얘가 지금 얼마야? 2 곱하기 9니까 18이잖아. 그럼 22p에서 18p 빼면 얼마야? 4p지. 그 다음에 22p에서 18p 더하면 40p지. 됐어? 요걸 다시 정리하면 얘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렇지 9분의 루트 10에 4p 루트 10이니까 요게 지금 이게 지금 9분의 160이라고 했잖아. 그럼 p의 값은 뭐가 나와야 하냐면 40이 약분되고 9가 약분되니까 p가 4가 나와야 돼. 그럼 얘를 구하는 거니까 9분의 8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건 틀린 계산이고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자 14번 14번 보면 요 y는 ax 더하기 2라는 직선과 요 y제곱 빼기 4x 빼기 2y 플러스 9는 0. 이게 만나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이거 질문한 의도가 뭐냐? 여기다 집어 넣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ax 플러스 2의 제곱. 우리가 2차 곡선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건 뭐밖에 없어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밖에 없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서 판별식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2배 ax 플러스 2 플러스 9는 0. 됐어? 그러면은 얘 정리하면 뭐 나오니? 누가 질문했니? 질문자 14번. 질문자 없어요? 질문한 사람 14번. 저였는지 기억이 안 네가 질문했는 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2a 빼기 4x 그 다음에 9 아니야? 됐어? 그럼 여기서 판별식 쓰면 되잖아. 판별식 써보면 a-2의 제곱 빼기 9a 제곱이 0보다 크면 코나 같으면 만나겠죠?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로 나누어 볼까요?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죠? 네. 인수분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단 이상이고 2분의 1보단 작거나 같네요. 네. 그럼 만나도록 하는 최소값은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고 최대값은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이죠. 둘이 더해서 4분의 5네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y제곱은 n분의 x. 이 초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초점의 좌표가 얼마죠? 4n분의 1이죠? 네. 1,0. 그리고 PF의 길이가 뭐로 주어졌냐면 1로 주어졌어요. 직선이 있는데 요 PF의 길이가 1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FQ의 길이를 AN으로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시그마 AN분의 1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어떻게 할까요? 요것도 되게 재밌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거든.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AN이죠. 여기 길이가 지금 뭐냐면 2n분의 1이죠. 맞아? 그럼 어떤 성질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다 무슨 수야? 조화수를 이루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1 플러스 AN분의 1이 요 가운데 항의 2배, 역수한 거의 2배지. 그럼 얼마야? 4n이니? 조화수열이 뭐냐고? 역수들이 등차수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랑 이거 역수 했더니 이거 역수의 2배라고. 알겠어? 얘가 조화수열이야. 알겠어? 이거 거우 렌즈의 기본 공식이라고도 얘기해줬어. 그 앞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 어쨌든 얘가 조화수열이 되니까
얘가 성립을 하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N이지 않니? 그럼 AN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지? 양변에 AN을 곱해볼까?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뭔가? 아닌가? 맞다고 해줘. 그럼 AN은 뭐가 되냐면 4n 마이너스 얘 넘기니까 4n 빼기 1이잖아. 4n 빼기 1분의 1이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네요. 그럼 n은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이거 역수니까 4n 빼기 1을 구하라고 하는 거고 4 곱하기 55에서 10을 빼주면 되죠? 그럼 210이 답이네요. 알겠습니까? 네. 이거 조화수를 이룬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증명은 어떻게 하죠? 이따가 이런 건 패스하겠어요. 수선의 발 내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이잖아요. 여기 길이가 AN일 때 요 전체 길이가 1 플러스 AN이고 그럼 여기를 뭐라고 두고 그러니까 요 길이를 모르니까 X라 두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전체가 1 빼기 AN이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X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조화수열이 나와요. 그렇지. 그러면 뭐 대충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그런데 내가 C1에는 외접하고 C2에는 내접하는 원의 중심의 P는 요거를 두 초점으로 하는 이거 위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거의 원의 중심의 자체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얘도 우리가 성질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성질로서 뭘 알고 있으셔야 되냐면 두 정원의 내접, 외접을 하는 원의 중심의 자치가 타원을 이룬다라는 사실이야. 이해했어? 두 개의 정해진 원이 있는데 하나는 내접하고 하나는 외접한대. 그랬을 때 그 원의 중심의 자치를 구하라고 하면 얘가 그 타원을 이루거든? 요 중심의 자치가. 걔를 이제 증명하고 싶어. 그럼 걔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거 내접, 외접 조건을 쓰시기만 하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생기는 반지름을 모르니까 R이라고 할게요. 여기 지금 처음에 있었던 반지름은 K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 보면 이 전체는 지금 8로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 길이가 지금 R인 거죠?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자, PF랑 PF'의 길이 합을 구하고 싶은 건데 요 PF의 길이는 외접하니까 R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고 PF'은 8-R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R이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8 플러스 K로 일정해요. 그러니까 R의 값에 상관없이 이 각각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장축의 길이로 가지는 F랑 F'으로부터 P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항상 이렇게 되는 타원의 자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그게 뭐라 그랬냐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21분의 Y제곱은 1로 주어져 있고요. 그럼 이거의 초점이 2랑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A제곱은 21 플러스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는 5가 나오는 거죠. 그럼 A가 5인데 K도 구해야 돼요. 요게 지금 2A가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항상 7이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준범 이해하나요? 이해 안 가는 표정인데요. 자, 문제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초점의 좌표는 지금 5,0 마이너스 5,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의 서로 다른 PQ라는 점에 대해서 O에서 PF와 QF'에 내린 수선의 발을 HI라고 했고요. OH랑 OI의 곱이 10으로 일정하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길이를 모르니까 뭐라고 쓸까요? 창준아? 책까지 가져와서 조명 곤란해요. 요 길이를 모르니까 A라고 쓰고 요 길이를 한번 B라고 써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각각 수선의 발이거든요, 지금. 자, 일단 문제 조건에 따라서 A, B의 곱이 10으로 일정한 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P에서 Q에 내리면 P에서 Q를 내려요? 아니 F에서 Q. F에서 Q랑 얘를 F랑 Q를 잇고 이렇게 잇고 싶어요? 네. 이렇게 이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둘이 같아요. 닮은데 두 개가 같아요. 다시 얘기해줘. 자, 그렇지.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일단 그럼 직각인가요? 네. 왜죠? 닮음이니까? 아, 그렇죠. 얘가 지금 문제를 잘 보면 여기 길이가 여기 땡땡으로 돼 있으니까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1대 2 닮음이 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된 거고 그럼 여기가 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A가 되고 여기가 2B가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뭐 이용해 줄 거야? 두 개가 합동이 그렇지. 요 삼각형과 위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건 이유는 뭐죠? 한 변을 공유해서 한 변을 공유해서요. 자, 직각삼각형인데 한 변을 공유했어.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 근데 빗변의 길이가 같아. 그래서 합동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모두 다 합동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유를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합동인데 그러니까 합동은 맞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을 공유한다고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두 변의 길이 합이 같아요. 두 변의 길이 합이 같으니까 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왜 합동이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웠었어. 내가 그리고 그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은데, 자,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얘들아,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원이 있는 점이 P죠. 그 다음에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는 점이 Q예요, 역시.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 원과 타원은 둘 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두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들이 원과 타원이 만나는 두 점이 PQ잖아요. 그래서 PQ도 X축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돼요. 알겠어요? 다시 원과 타원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원과 타원이 둘 다 X축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도형들끼리 만나는 두 점이 PQ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PQ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때문에 PQ 여기가 2B면 여기도 2B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가 뭐로 일정한 거냐면 그래서 AB가 10으로 일정한데 여기가 지금 2A이고 얘가 직각이고 얘가 2B고 얘가 10인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4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100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5가 되는 거예요. 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장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장축의 길이는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0을 뺀 게 2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 넘기니까 45가 되니까 루트를 씌우면 3루트 5가 되겠죠. 맞습니까? 뭔가 틀린 것 같은데요? 2A랑 2B를 그렇죠. 그러면은 A 플러스 B가 3루트 5가 나왔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의 2배죠. 그럼 2A 플러스 2B가 장축의 길이니까 6루트 5가 되고 요 길이를 L로 했으니까 L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6 곱하기 5 하면 180이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방금 얘기했던 그 설명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준범 이해했어요? 이런 거 수능 특강이 몇 개 있어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두 도형들이 만나는 교점들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수능 특강에 있다고. 알겠어? 네. 알겠어? 그런 도형의 성질 따위 배운 적 없잖아. 알겠어? 그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런 타원이 있는데 이 타원의 두 초점 중 X좌표가 양수인 점을 F라고 했어요. 이 초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4죠? 네. 그럼 타원이 있는 어떤 한 P에 대해서 요 PF의 중점 이 중점을 M이라고 했는데 요 MO의 길이가 요 수선해발 내렸거든? 요 길이가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7이래. 그러니까 MO의 길이가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7일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MO랑 PF가 서로 수직이다. 그럼 길이니까 당연하죠. PF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네요. 저 어떻게 할까요? 얘도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렇게 슬쩍 여기 또 다른 초점이 하나 있죠? 얘가 마이너스 4,0. 그럼 얘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이어보면 여기도 수직이죠? 맞아? 방금과 같은 이유로. 그러면 내가 PF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지금 PF 프라임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의 2배가 되는 거니까 5 마이너스 루트 7이죠?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는 PF랑 PF의 길이의 합이 항상 15로 일정해야 되니까
PF의 길이는 5 플러스 루트 7이 나와야 되겠네요. 구하고 싶은 건 뭐였죠? 이걸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답은 뭐예요? 12네요. 뭐 너무 쉽네요, 이거는. 기본정사 한 번 더 해? 자, 이거 수능 특강을 빨리 하자, 얘들아. 수능 특강 빨리 끝내버려. 예전에 어떤 한 학생이 나한테 그랬어. 미적분 수능 특강 정도는 5시간이면 다 풀 수 있대. 그렇게 해서 5시간 만에 풀었대요? 그 5시간만 다 풀었대. 내가 개뻥치지 말라고. 네가 무슨 5시간 만에 다 푸냐고. 그랬는데 자기 말로 그랬어. 미적분 수능 특강은 5시간 만에 다 풀었대. 그 재수했어, 걔. 야, 풀기는 풀었나 보지. 제대로 안 풀었나 보지. 찍으면 되잖아. 자, 이거 위에 점. 근데 5시간은 좀 그렇고 뭐 적당히 나눠서 2주면 다 풀 것 같아요. 2주면 수능 특강 미적분 하나 정도는. 그러니까 다 푸는데 3권 다 푸는데 6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적당히 나눠서 하루에 한 3시간씩? 아니에요? 이거 위에 점 P와 4,0이 있어요. OP랑 PQ의 길이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역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얘는 원래는 여기가 7이고 이런 5인 타원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3루트 5예요? X축 이만큼 평행이동했어요. 평행이동하면 여기가 9고 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위에 어떤 한 점 P가 있어요. 그 다음 Q라고 하는 점은 4,0인데 원래는 이거 원래 하면은 2,0이었지. 원래 이거의 초점이 2,0이었는데 얘가 평행이동 돼가지고 그림이 이런 식으로 보이긴 하지만 원래 초점이 2,0 맞죠? 그럼 이 초점이 4,0이 있어야 돼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서 내가 되게 헷갈리는데 이 타원이 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면서 여기가 또 다른 하나의 초점이 되는 거죠. 이해하나요? 네? 여기가 2 타원의 초점이 2,0이었는데 여기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이 타원의 초점이 4,0이 될 거 아니냐.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타원에서 오른쪽에 있는 초점이 2,0이지. 그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게 요거의 타원의 초점이 돼야 한다고. 근데 여기서 이 Q가 그러면 이 오른쪽에 생긴 타원의 초점이고 그 다음에 OP랑 PQ의 곱을 구하래요. OP랑 PQ. 그럼 얘네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초점이죠. 맞습니까? 이 두 번째 생기는 타원에. 그럼 내가 역시 정의를 이용할 거예요. A 더하기 B는 항상 14로 일정하죠? 그랬을 때 A, B의 곱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죠. A, B의 곱의 최대값. 이건 뭐예요? 뭐 쓰라고 하는 거예요? 산수기하 쓰라고 하는 거죠. 2 루트 AB. 그럼 2로 나눠주고 제곱하니까 최대값은 49가 나오겠죠. 문제만 잘 이해하면 풀 수 있네요. 자, 이런 타원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2고 1인데 요 타원이 있는 1, 4분면 위에 있는 점 P에서 여기 P가 있죠. 요거에 접선을 그렸는데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고 이 P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OP랑 OQ의 곱이 항상 일정하대요. 얘를 A라고 해볼까요? 그랬을 때 이 POR의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래요. OP랑 OR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 3분의 2루트 39. POR의 넓이를 찾아라. 자, 어떻게 할까? 일단은 접점을 모르잖아요. 그럼 접점을 모르니까 잡아야 되겠죠. 얘를 x1, y1으로 잡아보면 요 점을 다시 써보면 요 방정식을 x제곱 4y제곱은 4라고 쓴 다음에 요 점에서 접선해 받는 식을 구할 수 있죠. x1, x, 4y1, y는 4가 되니까 요 q의 좌표가 뭐가 되죠? y가 0이었을 때 x좌표는 x1분의 4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뭐 이용할까요?
이 접선의 반전식을 구했어. 그 다음 뭐 이용해줘야 될까? 요거의 점의 좌표는 x1, 마이너스 y1이야. 그 다음 뭐 이용해줄까? 주어진 거. 주어진 게 OP랑 OQ의 곱이지. 그럼 OP 길이를 그냥 이거로 써볼까? A라고 쓰지 말고 OP 길이를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루트에 x1의 제곱, y1의 제곱으로 쓸 수 있죠. OR의 길이는 OP랑 OR이요? OQ죠? OP랑 OQ의 곱이 이건 거잖아. OQ의 길이는 뭐냐면 x1분의 4예요. 얘네들 곱한 게 3분의 2 루트 39래요. 그럼 여기서 왠지 x1으로 다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요? 얘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x1의 제곱. 자, y1의 제곱은 뭐죠? 4분의 x가 지금 그렇지. 1 마이너스 4분의 x가 지금 4분 x1의 제곱. 여기 x1분의 4를 다시 곱한 게 여기 돼야 돼. 그럼 정리해보면 4분의 3 x1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x1분의 4를 곱한 거야. 됐어? 그럼 양변을 제곱해볼까? 그럼 제곱해보면 4분의 3 x1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x1의 제곱분의 16 요거 한 개 어떻게 되냐? 제곱했으니까 여기 계산을 왜 안 따라와? 계산 제곱하면 뭐가 돼? 9분의 39니까 3분의 13인가? 그럼 3분의 얼마야? 42니? 13 곱하기 4니까? 됐어? 그럼 여기서 x1의 제곱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요거 둘이 곱했어. 그러면 12냐? 얘는 x1 제곱분의 16이야? 그럼 요게 12가 넘어오니까 3분의 얼마야? 6이야? 그럼 x1의 제곱은 얼마야? 어? 6분의 39? 그럼 2분의 13? 맞아? 틀렸나? 틀린 거 얘기해줘. 니 질문해놓고 나보고 계산하라 그러면 나 안 한다?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12가) 넘어왔지. 12 썼고 이게 왜 3분의 6으로 갑자기 바뀌었지? 이게 틀린 건가? 3분의 42지. 아 3분의 40인데 12가 넘어왔으니까 3분의 6 맞나? 그럼 2지 8이지. 그럼 x1의 제곱 2루트 2야? 얼마야? 3분의 40이었어. 50이에요. 40. 아 3분의 50이야? 자 50이고 12가 넘어왔으니까 36을 빼면 얼마야? 16? 됐어? 그럼 x1의 제곱이 3? 루트 3 맞아? 이렇게 되나봐. 그럼 y1은 얼마죠? 여기다 루트 3 집어넣으면 2분의 1? 그럼 얘가 루트 3, 2분의 1이고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구하고 싶은 게 뭐였죠? 요 사각의 넓이 찾으라고 했죠? 요 넓이 찾으려면 루트 3 곱하기 1이죠? 거기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오케이? 됐어요? 좋아요. 답이 25예요. 안 해도 되죠? 43번. 네? 해야 돼요? 이것도 산술기가 쓰면 되지 않을까? 26? 네가 산술기를 제대로 못 써서 그렇죠. 지울게요. 1이라고 둘게. 그럼 요거의 접선을 구해야 돼. 그럼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거기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가 4x제곱 9y제곱 빼기 36 이거 36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반원식은 4x1x 9y1y는 36이니? 그럼 요거에 요 점과 요 점이 궁금한 거잖아. 그럼 이 x절편은 지금 뭐냐면 y에다 0 집어넣었으니까 x1분의 9고요. 그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어버리면 y1분의 4죠. 이해했나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걸 한 번으로 하는 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x1의 제곱분의 81 플러스 y1의 제곱분의 16 이거의 루트 씌운 게 한 변인데 이걸 제곱했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가 요거죠.
맞아요? 이걸 구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죠? 여기 그냥 나와 있는 거 쓰면 되지 않을까요? 코시 쓸까요? 4x1의 제곱, 2x1의 제곱. 그러니까 4x1의 제곱, 9y1의 제곱. 요게 뭐보다 이상이죠? 요거 곱하면 얼마예요? 9, 2, 18, 4, 3, 12.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요게 지금 뭐로 나와 있어요? 6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요거의 최소값은 이거의 제곱을 6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900을 6으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25인가요? 근데 30 근데 이 원의 내부에 두 점이 있는데 하나는 A가 마이너스 C,0이고 자 B라는 점이 C,0이야. 자 그래서 원이 있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어떤 C라는 점에 대해서 요 C라는 점이 있는데 요 BC 위에 BC랑 CD가 서로 같도록 요 D라는 점을 잡았어요. 그 C를 지나고 BD의 수직인 직선 C를 지나고 BD의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AD와 만나는 점 P의 좌표가 6,4래요. 여기 6,4래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B 길이 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래요. 저 어떻게 할까요? 반지름이 10인 원의 내부가 있어요. 그럼 P의 자체를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구해야죠. 이런 거 우리가 이거 많이 하지 않았니? 얘가 지금 수직 이등분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같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뭐가 지금 일정하냐면 AD의 길이가 일정한 거야? 아닌가? AD 자 AD AP 일정한 게 없나? AB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봐야 되나? 잠깐만 PA 더하기 PB를 구해보고 싶어. 계산해볼까? 얘는 6 플러스 C의 제곱 16 루트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C의 제곱 16. 근데 여기 AD 길이를 모르잖아.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반지름 길이가 10이라고 나와있네. 그럼 반지름 길이가 10인 걸 이용해주고 싶은데 그럼 걔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반지름 길이가 10인 걸 이용하고 싶어. 그럼 반지름 길이가 10인 걸 어떻게 이용할까? AD? 잠깐만. 요거랑 지금 평행해? 요거랑 평행하지? 근데 요 길이가 10이지? 20. 이거 20이지? 그럼 요게 20으로 일정하지? 그럼 뭔가 된 것 같지 않니?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A와 B로부터 P 이르는 거리의 합이 20으로 일정한 점들의 자치라고 하는 거지. 이해했어? 이걸 쓸 필요가 없이. 어? 저왜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됐어? 그래가지고 그럼 합이 같아요. 요게 그러니까 길이의 합이 자 다시 뭘 얘기하려다 말았지? 그러니까 요 지금 장축의 길이가 20으로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럼 장축의 길이가 20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타원의 반응식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 장축의 길이가 20이야.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게 20이야. 그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AB 길이 제곱 구하라고? 그러면 A가 지금 10인 거지. 그럼 B는 얼마니? BC는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장축에 해당하는 A.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가 나와 있지 않을까? 여기서 C를 찾을 수 있네. 여기 20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맞아? 이 정도 계산해야겠다. 여기서 C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내 말 이해했어 얘들아? 여기서 C를 찾아야 되겠지. C를 찾아가지고 구하고 싶은 게 뭐야? AB 길이를 구해야지. 그럼 얘를 이제 제곱할 거야. 그럼 제곱할 건데 자 얘를 넘겨서 제곱해보자. 얘를 넘겨서 제곱하면 6 플러스 C의 제곱. C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6은 400 빼기 40 루트 플러스 6 마이너스 C의 제곱 16 없어졌어. 얘 넘어오면 어떻게 돼? 4C야. 아니지. 40 얼마야? 10이니까 24? 24C야. 빼기 400이야. 이거의 제곱이 1600 40의 제곱 곱하기 600이 C의 제곱 플러스 16이야.
됐죠? 그럼 내가 40으로 날려버릴 수 있나요? 4로밖에 못 날아가나요? 4, 4, 16으로 날아가죠. 요거 4로 묶어주면 오케이? 그럼 얘가 6C 빼기 지금 내가 4로 나누고 있는 거죠. 100 요거의 제곱이 여기는 얼마죠? 100 곱하기 6의 제곱 12C C제곱 16 됐어? 그럼 얘 100 계산을 좀 해보면 자 100C제곱이 있는데 얘가 36C제곱이니까 64C제곱이 남아요. 그 다음에 12 곱하기 100이니까 1200이죠. 그럼 1200C는 사라지네요. 맞죠? 이해하냐? 그럼 여기가 지금 16이랑 36 더했으니까 얼마야? 52? 그럼 5200에서 뭘 빼줘요? 만을 빼줘야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4800? 맞아요? 그럼 C제곱은 얼마죠? 64분의 4800 16분의 1200 4분의 300 오케이? 그럼 C제곱이 4분의 300이야. 구하고 싶은 게 뭐였어? AB제곱 4C제곱 4분 300 이게 답이네요. 오케이? 2차 곡선의 성질 좀 볼까? 그 성질이 되게 많이 쓰여져 있는데 뭐 다 외우라고는 못하겠고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페이지냐면 그 25쪽 자 1번은 증명이 돼 있죠. 그래서 그 포물선의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보면은 자 1번 중요해요. 1, 2번은 세트예요.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준선이 한 점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들은 항상 수직하다고 했지. 걔에 대한 증명이 어떻게 써져 있는 거야? 준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p니까 그 위에 있는 점을 마이너스 p, y1이라고 두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써봤더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항상 마이너스 1인 걸 증명한 거죠. 증명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1번은 꼭 아셔야 돼요. 2번은 안 써놨는데 2번은 그거의 역이에요. 그럼 그거의 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준선이 있는 점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들은 서로 수직하다고 했죠. 그럼 그거의 역은 뭐죠? 이 포물선, 어떤 포물선을 말하는 거냐면 y제곱은 4px에 그 서로 수직인 직선들의 다시 y제곱은 4px에 기울기가 항상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교점들의 자취가 뭐가 된다? x는 마이너스 p가 돼야 한다 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여기 증명이 어려우니까 좀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25쪽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미안해 얘들아. 25쪽에 1번에 역도 성립이라고 했는데 그 역을 안 써놨네. 역을 안 써놨지. 역을 이제 증명하는 거야. 1번 역의 증명도 알아야 돼. 1번 성질. 그럼 내가 요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니까 m1이라고 잡고 요 직선의 기울기가 m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포물선에 접하는 기울기가 m1인 접선은 뭐예요? y는 m1x 플러스 m1분의 p죠? 이거 바로 구할 수 있나요? 기울기가 m2인 직선은 y는 m2x 플러스 m2분의 p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이 지금 뭘 찾고 싶은 거냐면 교점의 좌표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얘네들이 연립하셔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연립해보면 두 개를 빼볼까요? 두 개를 빼보면 어떻게 돼요? m1x 빼기 m2 그러니까 m1 빼기 m2x죠. 두 개를 빼보면 m1 빼기 m2x가 넘기니까 이거 두 개 뺐어. 얘 0이야. 그럼 뺐으면 이거 빼기 이건데 넘기니까 어떻게 돼? m2분의 p 마이너스 m1분의 p죠? 맞습니까? 그럼 통분해보면 m1 m2분의 p의 m1 빼기 m2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럼 기울기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건 아니니까 나눠줘도 상관없죠. 그래서 x는 뭐라 그랬냐면 m1
M2분의 P 이렇게 나왔고 M1, M2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M1, M2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로 일정하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P가 된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지금 뭘 증명한 거냐면 기울기가 서로 수직인 두 직선의 교점의 자치 그러니까 이 포물선에 접하는 기울기와 수직인 두 접선의 교점의 자치가 항상 요 준선이 있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 증명까지 아셔야 돼요. 정리해 놓으세요. 네? 근데 왜 네. 이전에 먹는 식이 저렇게 돼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외워야죠. 자, 모르면 알려줄게요. 참고로. 자, y제곱은 4px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은 y는 mx 플러스 n분의 p죠? 자, 그러면 x제곱은 4py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은 뭐예요? y는 mx 뭐가 돼요 얘들아? 마이너스 m제곱 p가 되죠? 자, 이러지 맙시다. 자, 세 번째는 타원 일단 어떻게 되죠? 타원은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 요거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은 뭐죠?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요거는 b가 a보다 클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든 b가 a보다 크든 상관없고 쌍곡선일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b제곱분의 y제곱은 1 요 경우에 쌍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렇지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에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건 다 아셔야 돼요. 그 책 잘 찾아보시면 어딘가 써 있습니다. 예. 책에 다 써 있어요. 예. 자, 2번이 이제 반사법칙인데요. 얘도 아셔야 돼요. 자, 2번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2번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2번도 중요한데, 자, y제곱은 4px라는 게 있는데, 자, 초점이 p, 0인데, 요 초점에서 나간 빛은 이 포물면에 반사돼서 요 축과 나란하게 진행해요. 오케이? 걔를 우리가 증명하고 싶어요. 그럼 걔를 증명하고 싶은데, 그 그림을 내가 친절하게 그려줬어요. 우리가 힌트가 뭐냐면, 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여기가 각이 같은 거냐면, 이 점에서 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에서 접선이 있는데, 이 접선과 이루는 각들이 서로 같다는 거야. 그럼 입사각과 반사각의 원리 때문에 요 각이랑 요 각이 같고 얘가 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는 걸 증명하려면 요 각도 x가 된다는 걸 증명해 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다시 입사각과 반사각이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같아요.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는 걸 증명하려면 거기 좌표가 지금 PTF 요 각 PTF가 우리가 x가 된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니? 그럼 이제 하나씩 잡으면 돼요. 뭘 잡고 싶은 거냐면 자, 뭘 잡고 싶은 거냐면 여기 있는 점을 모르니까 뭐라고 놓겠어? x1, y1이라고 둘게요. x1, y1이라고 두고 자,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거든? 그럼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2p의 x 더하기 x1이죠? 여기까지 다 알죠?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일단 P의 x좌표는 x1이라고 했거든? 그럼 T의 x좌표는 항상 뭐가 될까? 항상 마이너스 x1이에요. 항상. 여기다 이제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x가 마이너스 x1이라는 것도 알겠죠? 그러니까 y제곱은 4px에서 요 p라는 점의 x좌표가 x1이면 그거의 접선의 x절편도 항상 마이너스 x1이에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거 두 개의 중점이 원점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도 이해하시죠? 계산해보면 그건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정의에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요게 x는 마이너스 p라는 준선인데 자, 요 pf의 길이가 요 ph의 길이랑 서로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다시 pf랑 ph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뭐로 같은 거냐면 x1 플러스 p의 길이랑 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tf의 길이를 써보면 tf의 길이도 x1 플러스 p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증명하신 거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은데 얘는 정의에 의해서 같은데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즉 우리가 지금 PF랑 TF가 같다 그랬잖아. 이 두 개의 사실로부터 요 삼각형 PTF라고 하는 것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게 바로 따름 정리예요. 따름 정리를 코롤롤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따름 정리입니다. 이게 따름 정리.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는데 나오는 또 다른 정리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 PTF 역시 X가 된다는 걸 증명을 하신 거죠.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 이 F에서 나간 빛이 요 포물선 어떤 점에서 여기 지금 이 포물면에 접하면 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정리해 보세요. 증명할 수 있겠어요? 네, 증명까지 모두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증명하는지를 몰라서 증명을 못해. 요게 축과 나란하게 진행한다는 걸 증명하려면 얘를 증명하면 된다는 거로부터 시작을 한 거야. 이해했냐? 지금 역을 증명한 거예요. 아니 2번. 그러니까 2번에 역을 증명한 거예요. 잠깐만. 2번은 뭘 말하는 거죠? 그렇지. 2번은 역을 증명한 거예요. 네. 증명을 다 하진 못하고요. 그냥 주로 나오는 것들만 증명할 거예요. 증명할게요. 넘겨보면 20율이라는 거 하는 게 있는데 20율에 대해서는 뭐만 아시면 되냐면 그냥 20율의 정의? 20율의 정의는 저거야. 원뿔곡선이 원에서 벗어나는 정도? 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지. 맞아? 뭐 이런 게 20율이고 우리가 20율을 구하는 방법은 정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분의 뭐 초점까지의 거리라고 했는데 이게 원도 존재하고 타원도 존재하고 쌍곡선도 다 존재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쌍곡선과 타원에서는 준선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대략적인 준선의 위치를 그려준 거예요. 준선 위치를 그려준 건데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원의 20율은 0이다. 뭐 타원의 20율은 0과 1 사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예, 실력정석에 써 있습니다. 자, 4번을 보면 접선의 x절편과 접점의 x좌표의 중점은 꼭지점인 거 증명했죠 방금? 요거 증명하면서 그러니까 패스예요. 자, 5번을 보면 접선과 법선의 x절편의 이등분점은 초점이라고 했는데 요것도 사실 뭐 별다를 건 없거든요. 그냥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놨어요 선생님이. 법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p분의 y1에 뭐 x 빼기 x1 이렇게 해놨잖아. 그래서 그거의 x좌표, x절편을 구해보면 x1 플러스 2p가 돼요. 뭐 굳이 쓰진 않을게요. 요 점에서 법선의 x절편이 항상 x1 플러스 2p, 0이기 때문에 요 접선의 x절편과 법선의 x절편의 중점은 초점이다 라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우면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운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x절편은 마이너스 x1, 0이다. 요거는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나중에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 6번. 아까도 얘기했죠. 조화 수열을 이룬다.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뭘 왠지 몰라요. 4번. 네? 4번. 4번이 왠지 모르겠다고요? 아니 P의 X좌표가 X1이고 접선의 X절표는 마이너스 X1이니까 중점이 꼭지점이잖아요.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요 계산이 X1이랑 마이너스 X1 더해서 2로 나누면 원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X좌표 이거와 이거의 중점 말고 이거의 X좌표와 이거의 X좌표의 중점이 꼭지점이라고. 그러니까 왜 아니 계산을 했잖아. 계산했는데 뭘 모르겠다는 거야. X절편이 왜? X절편이 마이너스 X1이잖아. 네. 여기 접선해놨잖아. y가 0이었을 때 x좌표가 x절편이 마이너스 x1이잖아. 이 점에서의 접선의 x절편. 오케이? 그래서 5번, 6번까지 이해하나요? 네. 자, 7번도 아까 했죠? 자, 7번도 했죠? 근데 7번의 일반적인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인 증명을 한번 해볼까? 일반적인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7번도 아까 얘기했었던 건데 자 7번 보면 y제곱은 4px라고 해볼게요. 자 y제곱은 4px가 있는데 요 초점이 p, 0이고 요걸 지나는 어떤 직선과 만나는 교점을 AB라고 했는데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 얘를 그려보면 항상 준선에 접해요. 이것도 실력정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얘에 대한 증명은 뭐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의 그 원의 중심이 어딘가에 있겠죠. 이 원의 중심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 원의 중심을 모르니까 한번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들을 다 뭐라 그러냐면 얘를 H1 그 다음 얘를 H2라고 했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일단 AC랑 요 BC를 더한 것은 AC랑 BC를 더한 것은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이건 AC랑 BC를 더한 거는 그냥 AF 더하기 BF죠. 근데 얘는 또 정의에 의해서 AH1 그다음 플러스 BH1 이렇게 될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까? BH2. BH2. 자, 그러면 얘가 지금 AC랑 BC는 길이가 같잖아요. 이게 지금 C가 원의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AC랑 BC는 서로 같거든요. 그럼 요거랑 여기 이렇게 한 거,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걸 H라고 해볼까?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뭐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의 두 개의 이게 닮음이잖아 지금. 네.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게 쭉 연장선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한 거의 절반이 얘죠. 맞아요? 이게 지금 사다리꼴이잖아. 네. 사다리꼴에서 윗변과 아랫변의 절반이 요 길이가 되겠지. 얘가 길이가 같으니까. 이해했어? 얘가 지금 길이 같다 그랬잖아. 이해했어? 그래서 요 길이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AH1 플러스 BH2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접하는 게 맞는 거죠. 내 말 이해했나요?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요 원 C가 준선에 접하는 거예요. 준범 이해하세요? 알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건 다 알아야 되더라. 자, 그러면 그 밑에 8번 어떻게 증명할까? 8번은 뭐냐면 이 포물선의 초점 P,0과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은 Y축에 접한대. 이것도 아직 문제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걔도 증명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이거 지워도 되나요? 이거 이해해요?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이게 증명이 끝났다라는 게 이해가 가요? 진혁이 이해하세요? 준다? 봐봐. 자, 8번은 어떤 거냐면 이런 포물선이 있어. 이 포물선이 있고 요 초점이 있고 요 포물선이 한 점이 있는데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면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어 보면 얘가 Y축에 항상 접해요. 얘도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다 했어? 가야 된다고? 집에서 열심히 해와. 알았어, 가. 과학 가야 되지. 밥 먹고 가.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내가 x1, y1이라고 해볼게요. 요건 초점이니까 p, 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성질은 지금 y제곱은 4px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으로 돼 있다면,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돼 있다면 요 상태로 되돌린 다음에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행이동 하는 것까지 하면 너무 많고 외우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 가장 표준형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지금 내가 뭘 보여줘야 되냐면 요 길이가 뭐가 된다는 걸 보여주면 돼. 요 중점이, 그러니까 요 중점의 좌표가 2분의 p 플러스 x1, 2분의 y1이지. 그럼 요 길이가 이거의 길이의 절반이 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 맞아? 그럼 이거의 길이가 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 MF의 길이를 구해볼 거거든요. 자, MF의 길이가 지금 뭐냐면 2분의 1의 PF의 길이랑 같은데 요 PF의 길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루트의 x1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에요. 근데 y1의 제곱은 지금 4px1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느낌 오죠? 2분의 1의 절대값 x1 플러스 p니까 요거랑 길이가 같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y축에 접한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뒤에 이해하세요? 간단하니까 정리해 볼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겠어요. 자, 9번은 저기 극선인데 극선도 우리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자기가 잘 모르겠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극선을 모르겠는 사람. 접선을 구하듯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했죠? 극선을 잘 모르겠는 사람. 없어요? 그럼 넘어간다. 극선은 자, 지울게요. 자, 2차 곡선의 극선. 그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을 증명하는 방법이 모두 다 동일해요. 근데 극선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요 포물선이 있는데 y제곱은 4px예요. 요 포물선 밖에 어떤 a와 b라는 점이 있어요. a, b라는. 그럼 이 포물선 밖에서 요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잖아요. 이 접점들을 이은 선, 요게 극선이죠. 요게 극선인데 요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이 a, b에서의 접선을 구하듯이 구하면 된다. 그래서 by는 2px 더하기 x1, x 더하기 a. 요게 답이에요. 이게 극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극선의 방정식을 첫 번째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자, 요 점을 모르니까 요 점을 x1, y1이라고 해보고, 자, 요 점을 모르니까 x2, y2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되게 센스 있는 증명인데 얼마 전에 면접에 나왔어요. 재작년에 카이스트 면접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보면 A라는 점에서의 접선은 y1, y는 2px 더하기 x1이에요. 그 다음 B라는 점에서의 접선은 y2, y는 2p의 x 더하기 x2죠. 근데 얘네가 둘 다 뭘 지나냐면 A, B를 지나는 상황이죠. A, B를 요 위에 식에다 집어넣어 보면 by1은 2p의 a 더하기 x1, 그 다음 by2는 2p의 a 더하기 x2. 요 두 개의 식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 두 개의 식을 다시 어떻게 번역하자고 하는 거냐면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에다가 x1, y1을 집어넣어서 나온 식,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식에다 x2, y2를 집어넣어서 나온 식이에요. 그럼 그 직선이 뭐냐는 게 질문이에요. 그럼 그 직선은 뭐겠어요? 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 끝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에다가 x1, y1을 집어넣어서 나온 식이고 x2, y2를 집어넣어서 나온 식이 이건데, 그럼 이 두 식으로부터 그 직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변수가 얘니까 이게 돼야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물선에서의 극선과 타원과 쌍곡선에서의 극선이 모두 다 동일해요. 증명하는 방법은 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써주면 돼요. 쓰라고 하면. 자, 10번은 그냥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세 점, 그 포물선에 서로 다른 세 점에서의 법선들이 한 점에서 만날 때 y좌표들의 합은 항상 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y제곱은 4px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위에 xn, yn에서의 법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그럼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yn에 원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y는 2p의 x 더하기 xn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yn분의 2p죠. 그러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p분의 yn이죠. x 빼기 xn. 요게 법선의 방정식들이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얘가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한 점을 모르니까 그 한 점을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b 마이너스 yn에 여기 2p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ynx 플러스 뭐가 되죠? ynxn 요까지 되나요? x가 a로 바뀌어요. 아, x가 a로 바뀌어야 되죠. 네,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하려고 그랬냐면 그래 a, b를 지난다라고 했고, 그렇지, yn이라고 하는 거는 요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yn의 제곱이 4pxn이죠.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럼 내가 y좌표들의 합을 궁금해했잖아요. 그럼 xn 대신에 뭘 집어넣어 줄 거냐면 4p분의 yn의 제곱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럼 얘를 전개해 볼게요. 2bp 마이너스 2 다 쓸 데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쓸게요. b 마이너스 yn의 2p에 마이너스 yna에 저 xn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4p분의 1에 yn의 세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법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면 그 yn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법선들의 y좌표들의 합이 항상 0이라는 거는
근과계세 관계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죠. 2차식이 없잖아요. 때문에 y좌표들의 합은 항상 0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다시 우리가 근과계세 관계에 의해서 이yn에 대한 3차 방정식의 y좌표들의 합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2차항의 계수의 b잖아요. 근데 2차항이 없잖아요.yn에 대한 2차항이 없으니까 그 계수의 합은 항상 0이니까 우리가 y좌표들의 합은 항상 0이라는 거예요. 자, 11번도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었던 거랑 해도 되나요? 자, 11번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거랑 비슷한데 잘 봐봐요. 이 마른 목골의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이 P에서의 접선의 X절편과 이 R이라고 하는 거는 그 X절편이 R이라고 한 거고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한 거고 F를 초점이라고 했을 때 요 PQRF라는 요 사각형이 마른 몰을 이룬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당연해요. 왜냐면 이 P라는 점의 X좌표를 X1이라고 두면 R이라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X1이라고 했죠. 그럼 PF의 길이가 PQ랑 길이가 같다는 건 정의에 의해서 같은 거고요. RF의 길이 PFR이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었죠. 그래서 RF랑 PF도 역시 길이가 같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럼 세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같아요. 이해해요? 그래서 이게 마른 모가 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아까 증명한 거에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모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12번도 뭐 어려운 거 없어요. 12번도 보시면 이 포물선의 꼭지점에서 그은 두 직교 직선과의 교점이 A, B일 때 얘네들의 XY 좌표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고 했는데 계산만 해보시면 되거든요. 매개변수를 그러니까 좌표를 잡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잡았어요. A라는 놈의 좌표를 P알파 제곱이라고 두면 Y좌표가 2P알파죠. P알파 제곱이라고 두고 2P알파죠. 자, B의 좌표도 P베타 제곱이라고 두면 Y좌표가 2P베타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직교한다 그랬으니까 걔네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알파 베타를 구해보면 항상 마이너스 4로 일정하다 그랬죠. 그러면 X좌표와 Y좌표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며. 그럼 XY 좌표가 지금 뭐냐면 X좌표들의 곱이 P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니까 16P 제곱으로 일정한 거고 Y좌표들의 곱도 마이너스 16P 제곱으로 일정한 거죠. 그래서 그냥 계산만 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12번의 연장선 AB라고 하는 것은 항상 4P, 0을 지난다. AB의 직선에 맞는 식을 구해봐서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X절편이 항상 4P, 0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아셔야 돼요. 그 뒤에 14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4, 15, 16, 17, 18 여기는 좀 어렵고요. 넘겨서 19번 볼게요. 36쪽. 자, 꼭 알아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3번까지는 꼭 알아야 되고 19번도 또 알아야 돼요. 19번. 자, 19번은 뭐냐면 원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얘네들의 자치는 포물선이라고 했어요. 자, 원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얘네들의 자치는 항상 포물선이다. 하나만 증명해 볼게요. 즉 뭐 한 거냐면 원 위에 있는 A, B라는 점을 XY 좌표를 더하거나 곱한 거로 이루어진 자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임의대로 잡아봐요. A를 R 코사인으로 잡고 싶지 않나요? B를 R 사인으로 잡고 싶지 않나요? 그럼 이거의 자치 방정식을 구해보면 항상 포물선이 된다는 건데 걔도 그냥 증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A 더하기 B를 구하면 얘가 R로 묶었을 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고 그 다음에 A, B를 구해보시면 R제곱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맞습니까? 얘네들의 자치 방정식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X라고 두고 Y라고 놨을 때 관계식이 포물선을 이루는지를 보시면 되죠. 그럼 얘 제곱에서 뭐 빼주면 돼요? 얘 제곱에서 R 빼주면 얘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자, X제곱하면 뭐가 되냐면 R제곱에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R제곱 사인 코사인이 Y라며 R제곱 플러스 2R제곱 Y잖아요, 지금. 2Y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다시 R제곱에 2Y잖아요, 지금. 그럼 Y는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R은 상수고 얘가 포물선을 이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원이 있는 점의 좌표를 원이 있는 점의 XY 좌표를 더한 거나 곱한 거는 항상 포물선의 자치를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0번, 21번, 22번, 23번까지는 좀 아셔야 돼요. 24번까지는 20, 21, 22, 23, 24 근데 외우는 게 아니라요. 그냥 보시면 문제마다 다 나와요.
문제마다 나와서 뭐 증명은 다 하진 않을게요. 20, 21, 22, 23, 24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포물선의 정리. 그냥 한번 그 상황을 이해하다 보면 그렇구나 라는 걸 알 거예요. 55쪽 한번 봐볼래요? 이 2차 곡선을 다 증명하다 보면 애들 다 졸아서 옛날엔 다 했는데 그리고 다 쓰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헐레벌떡 하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찝어줄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그 학교에서 아린이 같은 거 할 때 여기 있는 거 잘 써먹으면 좋은 거 많아요. 예. 작년에 어떤 애도 그걸로 소논문 대회 나가서 상 받았다고 얘기해줬잖아요. 니네 거기 적혀있지 않나요? 앞에? 자, 어쨌든 그 타원의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55쪽에 자 이심률과 준선은 패스고요. 저기 3번이 조금 중요해요. 3번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타원의 반사의 법칙이거든요. 이 초점에서 나간 빛이 여기에 반사돼서 다른 초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게 타원의 반사의 법칙이에요. 요거 증명하는 거 옛날에 교내경 시대로 나왔어요. 청고에서 나왔었어요. 청고에서. 자, 그럼 거기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림과 같이 거기 F1이라고 돼 있나요? F'. 근데 그 그림이 위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요.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밑에 그 조그맣게 돼 있는 그림이 있죠. F'으로 바꾸세요. F1이 아니라 F'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F'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는데 F' 위에 임의의 점 Q가 있대요. 그리고 원 내부의 어떤 F에 대해서 요 FQ의 수직 이등분선을 L이라고 하면 요걸 L이라고 하면 이거 많이 봤죠? 다시 우리가 원이 있는데 그 원 내부의 어떤 한 점에 대해서 원인을 움직이는 점 Q랑 요거의 수직 이등분선과 이 수직 이등분선과 요 만나는 거 뭐가 만나는 거죠? 요 F'Q가 만나는 거. 요 점의 자치를 구해보면 요 점의 자치가 바로 타원이 됐어요. 거기까지 알고 있는 사실인가요? 다시 내 말 이해했나요? 다시 원의 내부에 어떤 원이 있는데 F'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어요. 그 원의 내부에 있는 한 점과 원위를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요 FQ의 수직 이등분선과 F'Q의 교점의 자치는 항상 타원이었어요. 자, 눈빛들이 전혀 모르는 눈빛이에요. 기본 정석 기본 문제 있잖아요. 쌍곡선의 기본 문제 있잖아. 쌍곡선 왼쪽에 하나는 타원이고 하나는 쌍곡선이었던 문제 있잖아. 자, 다시 증명을 하면 증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R로 일정하거든요. 얘가 R로 일정한데 지금 F'Q는 지금 뭐랑 같은 거냐면 지금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요거 PQ랑 다시 얘는 F'P랑 PQ의 길이 합으로 일정하죠. 근데 PQ랑 뭐랑 같아요? PF랑 같죠. 맞아요? FP랑 같잖아요.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얘랑 길이가 같잖아요. 맞아? 근데 F랑 F'은 정해져 있는 점이에요. 이 정해져 있는 점으로부터 P에 이르는 거리들의 합이 항상 R로 일정한 점들의 자치라고. 다시 상황이 뭐냐면 어떤 원이 있어요. 그 내부에 한 점 F가 있으면 그 원인을 움직이는 점 Q에 대해서 FQ의 수직 이등분선과 F'Q의 교점의 자치는 항상 타원이라고요. 알겠어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F가 바깥에 있으면 뭐였어요? 쌍곡선이었어요. 알겠어요? F가 안에 있으면 타원이고 F가 바깥에 있으면 쌍곡선이에요. 이거 했었어요. 논술 시간에도 했었어요. 네. 기억나죠, 이제? 자, 그런데 그래서 얘가 앞에서는 지금 걔를 증명한 거고 얘가 타원이다. 세 번째 줄까지 증명한 거예요. 그럼 이때 F'PS랑 그림을 좀 그려주면 F'PS랑 QPR이랑 같아요. 여기가 지금 R이고요. 요게 지금 타원이라는 어떤 자치가 나왔는데 요게 타원이라는 자치가 나왔거든요. 이게 계산으로 증명하면 되게 복잡해. 그리고 이 L이라는 게 지금 PS의 접선이야.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마치 X축처럼 한번 그려보면 여기 쭉 가서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그림이 조금 그런데 여기 쭉 가서 여기 S에서 만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어서 증명을 해보면 각 F'PS랑 그 다음에 각 QPR은 각 QPR 얘네들은 서로 뭐죠? F'PS랑
QPR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막곡지각이죠. 그러니까 막곡지각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PQR이라는 삼각형이랑 PFR이 삼각형이 서로 같대요. 그러니까 삼각형 P 뭐였죠? PQR이라는 삼각형이랑 우리가 이건 합동기호죠. 일단 이거는 각이 같다는 거고 삼각형인데 두 개로 써 있으면 넓이가 같다는 거고 세 개로 써 있으면 합동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형과 PFR 요게 서로 합동이에요. 자, PQR이라는 삼각형이랑 PFR이라는 삼각형이 당연히 합동이죠. 맞죠?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다는 걸 증명한 거죠. 따라서 여기서 나간 빛이 여기로 반사돼서 일로 들어간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각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나간 빛이 다른 초점으로 들어간다 라는 걸 증명한 거라고요. 이해했습니까? 쌍곡선도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원의 반사의 법칙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뭐 4번부터는 쭉쭉쭉 할 수 있어요. 4번부터는 쭉쭉쭉 해보면 얘도 그냥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면 그러니까 수식으로 증명하면 긴데 특수한 상황으로 생각하면 이게 일정하다는 사실로부터 되게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어. 잘 봐봐. P에서의 접선의 X절편과 접점의 X좌표들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고 돼 있지. 지금 그림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자 4번은 타원이 있는데 자 요 P라는 점에서의 요 X절편과 요거의 X좌표들의 곱은 항상 일정해. 근데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는 있거든? 알 수는 있는데 그럼 이거 외우기가 힘들잖아.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P가 여기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의 접선의 X좌표랑 X절편은 동일하지. A로.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지금 Q라고 하고 여기서는 지금 R'이라고 했나? R'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거기서는 이쁘게 5Q 곱하기 5R'이 항상 A제곱으로 일정하다고 했는데 그거 이해하시려면 특수한 상황 P에서의 접선이다. 그럼 항상 5Q랑 5R이 일정하니까 A제곱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만약에 여기 있으면 그 다음에 Y좌표들의 곱도 항상 일정해요. Y좌표들의 곱도 항상 왜 일정하냐면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면 되죠. 여기 있는 점에서의 접선 그러면 OQ랑 5R이 여기 있는 거잖아 둘 다. 그래서 그때는 또 B제곱으로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들의 곱도 Y좌표들의 곱도 항상 일정해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네. 자 5번 타원의 면적 구할 수 있고요. 6번 타원을 X축 Y축으로 회전시킨 회전체 부피도 구할 수 있죠. 7번 극선의 방정식까지 아까 얘기했어요. 자 8번은 저긴데요. 8번은 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준원. 자 준원은 조금 아셔야 돼요. 준원은 뭐냐면 접선들이 서로 수직한 점들의 자치인데 아까 포물선에서는 접선들이 서로 수직한 점들의 자치가 뭐였죠? 준선이었죠. 그냥 직선으로 나왔기 때문에 준선이었어요. 이름을 붙인 거고 타원 같은 경우는 그 타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들이 서로 수직한 점들의 자치를 구하면 원의 형태를 따라요. 원의 형태를 따르기 때문에 한번 잘 볼게요. 자 여기 점에서 접선들이 서로 수직해. 이거랑 이게 서로 수직해. 이런 자치를 구해보면 요게 이게 원처럼 나와요. 이해하나요? 네. 자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 타원이 A제곱분의 X제곱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일 때 요 준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쌍곡선에서는 A가 더 크면 쌍곡선에서는 1일 때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에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돼요. 할 수 있겠나요? 자, 증명을 해줘야겠죠? 네. 자, 증명을 보시면 자 이렇게 해줄게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써볼게요.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울기들이 서로 수직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m1, m2가 서로 수직이야. 잠깐만. 갑자기 오랜만에 하려니까
해볼까요? 네. 자, 그럼 뭐 할 거냐면 얘를 넘겨봐. y 빼기 mx 이거의 제곱이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내가 구하고 싶은 게 기울기가 서로 수직인 점들의 자치가 궁금해. 그럼 얘를 전개했어. 전개하면 m제곱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a제곱이야. 잘 따라오니? 마이너스 2mxy고 y제곱 빼기 b제곱이야. 됐어? m에 대한 2차식이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들의 곱이 항상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그럼 기울기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인데 얘는 근과계에서 관계 2에서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럼 얘를 넘겨서 우변 넘겨봐. 증명됐지. 이해했어? 그래서 쌍곡선도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타원에서 준원의 방정식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아셔야 돼요. 꼭. 정리. 얘도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19번까지는 한 번씩 좀 읽어봐. 저 9번도 보면 그냥 읽어봐. 상황을 이해해봐. 타원의 접선 1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재수생 애들 수업할 때 많이 하는 거거든. 다 안다고 착각하는 애들을 위해서. 자, 근데 여기 뭐냐면 두 초점에서 접선에 수직하게 내린 두 선분들의 곱은 항상 일정하대. 얘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가장 간단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 그거 잘 써놨어. 두 접선의 초점에서 접선에 이르는 거리들의 곱은 항상 일정해. 그러니까 HF랑 HF'의 곱이 항상 일정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A가 만약에 B보다 크면 뭐 B제곱으로 일정하고 뭐 B가 A보다 크면 A제곱으로 일정 이렇게 돼 있잖아. 그냥 특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9번, 10번, 11번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9번은 두 초점에서 접선에 내린 수선들의 길이의 곱. 10번은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들의 길이의 곱. 그 다음에 11번은 타원 위의 점과 꼭지점인데 타원 위의 한 점과 양 꼭지점을 이은 선분들의 절편의 곱. 뭐 이렇게 써있는데 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네? 서울 한강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다 이거를 특수한 상황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2번, 13번, 14번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딱히 해줄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16, 17, 18, 19까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19까지는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알 거예요. 뒤에 20번 이런 거는 증명에 써놓긴 했는데 뭐 그냥 굳이 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 넘겨서 뒤에 쌍곡선도 있어요. 83쪽. 쌍곡선도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요. 3번 중요하고요. 증명이 다 써 있으니까 3번 체크하세요. 3번이랑 그 다음에 5번. 6번 중요해요. 6번. 저 7번 중요하고요. 그 다음 8번. 8번 중요한데 아까 쌍곡선 얘기했죠? 쌍곡선 거기 준원의 방정식 써놔줄래? 그거 뭐라고 쓰면 돼? 원일 때는 준원의 방정식이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r제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잘 봐. 이것도 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냐면 수직하는 게 이게 제일 간단하잖아. 여기가 a랑 b니까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거야. 알겠어? 원도 그래서 2r제곱인 거고. 그다음 쌍곡선일 때는 아까 그 끝에가 1이면 a제곱 빼기 b제곱. 끝에가 마이너스 1이면 b제곱 빼기 a제곱 이렇게 나와요. 계산해 보면. 얘네들은 다 증명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8번은. 9번은 아까 설명한 거고 10번도 중요해요. 타원과 쌍곡선이 동일 초점을 가지면 접선들이 서로 수직하다. 11, 12번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증명이 웬만큼 써 있으니까. 92쪽 봐봐. 92쪽에 19, 20, 21까지도 19, 20, 21 19, 20, 21 중요하고 넘겨서 하나 더 있어. 95쪽 95쪽에 25, 26, 27 23번까지 왼쪽에 있는 이 3번이 아까랑 다른 거 이해하니? 아까는 한 원이 한 원을 포함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까 문제 풀 때 원 안에 원이 있을 때
하나는 외접하면서 내접하는 중심의 자체는 타원이었고 두 원이 이렇게 서로 갈라져 있을 때 외접과 내접을 동시에 하는 중심의 자체는 쌍곡선이야. 알겠어? 그거 구분해서 아셔야 되고 25번은 예전에 설명한 적은 있어요. 매개변수 방정식인데 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원일 때는 그 원의 중심에서 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했지만 타원과 쌍곡선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26번 매개변수 방정식은 쉬워.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매개변수들이 이루는 자치는 쌍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26번 같은 거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x제곱에서 y제곱을 둘이 어떻게 해봐? 빼봐. 그럼 빼면 항상 뭐야? 4냐? 그 쌍곡선이 이루는 거죠. 26번 앞에 있는 식은.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곡선의 성질을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남은 시간 빨리 못한 것 좀 해볼래요? 네, 못한 것 좀 빨리 해보세요. 다음 주에 숙제는 122쪽까지요. 122쪽까지. 뭔가 우리 되게 빨리 나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진도에 쫓기지 계속? 뭐가면 50번까지 했으니까 펼치 문제죠. 예? 아이, 할 수 있어요. 너기출 안 내실 거예요? 너기출은 확통 냈으니까 내일 질문 받고 뭐 안 낼게요. 예, 안 낼게요. 너기출은. 내일 두고 보겠어요. 내일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일단 122쪽까지가 숙제예요.